자, 바로 보죠. 자, 그런 거고 이제 정의의 실질적 기준 볼 텐데 기준 여기서 이제 능력과 업적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능력과 업적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능력과 업적은 어떤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예, 장점에서 보시면 좀 공통점이 있어요. 뭐야? 아, 뭔가 이제 그쵸 보상해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 뭔가 노력을 했으면 보상해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긴 하다. 근데 중요한 건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업적은 말 그대로 숫자로 나타나는 성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성, 효율성 쓰세요. 성과 연봉제. 그리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뭐 갈등, 다른 업적, 뭐 비교 어렵다, 뭐 사회적 약자 배려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 그치? 업적 그대로 배분해 주는 성과. 그러니까 좀 약간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뭐 수강생 수, 오케이? 혹은 뭐죠? 뭐 평판 이런 거 있죠. 그쵸? 수강 후기 이런 거, 이용 후기. 그런 숫자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뭐 몇 점, 뭐 5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딱 주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가 용이하긴 하다. 그런데 이런 거지. 맛집 평가를 가지고 학원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른 종류의 업적은 비교하기 어렵다. 비교가 어렵다. 빨리 와, 빨리 와! 뭐 사 먹었어? 아, 장난이야, 장난. 빨리 오세요. 이거 쓰세요, 빨리. 다른 종류 업적은 비교가 어렵다. 우리 아까 보던 4페이지요, 4페이지. 어디 가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쓸 때까지 기다릴게요. 확대해 드릴게요. 다른 종류의 업적은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쵸? 수강 후기를 가지고, 그쵸? 영어 학원에 적용할 수가 없다. 이 인간이 사회도 가르치니까 영어도 잘 가르칠 수는 없다. 알겠죠? 그건 안 된다. 자, 그런 거고, 능력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회적 우연성이 개입된다 그랬잖아요. 요거 밑줄 확 그으시면 됩니다. 사회적 우연성이 개입된다를 밑줄 그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냐면은 부모가 그렇죠. 물려준 거가 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이해되시죠? 물려준 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측정이 안 돼요. 외모를 측정할 수 있나? 슬프다. 측정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알 수 있지. 알 수 있지. 그렇죠. 운이 있을 수 있다. 운도 능력이에요. 운도 측정이 안 되니까. 잠재력이라 그래.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하다? 능력이 업적보다 뛰어날 수 있어, 없어? 있죠? 차은우는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벌써. 거울을 보니까 연예인 해도 돼, 안 돼? 오, 되는 거야. 무조건 된다. 오케이? 야, 이건 해도 되겠다. 그쵸? 근데 비슷한 이제 예시를, 비슷하지 않지만, 이제 나는 거울을 봤어. 큰일 났다. 공부해야겠다. 빨리! 최대한 빨리 공부해야겠다. 더 잘해야겠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수능, 이제 입시에다 적용해 보면 얘가 수능, 얘가 수시야. 얘가 정시, 얘가 수시야. 이러면 딱 이해되죠. 그쵸? 수시는 뭐야? 수시는 가능성을 보고 뽑는 거예요. 그 학생이 지금 정시로, 그쵸? 들어오는 학생들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어학 이런 거 성실성을 본다라는 게 좀 더 맞죠. 졸리니? 괜찮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쓰세요. 사회적 우연성이 개입되는 것을 이제 업적에다 놓으시면 좀 곤란하다라는 거고. 자, 능력, 업적 다 공통점 알려줄게. 능력과 업적은
결과는 항상 비례할 수 없다.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권력과 명예, 재화 이런 거는 모두 희소가치인데 이건 전부 업적과 능력으로 배분할 수 있다입니다. 확대를 해드릴게. 하나씩 확대해드릴게. 먼저 쓰세요. 자, 능력과 업적의 결과는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 잘생겼다고 연예인 다 할 수 있다 없다? 아, 그럴 수는 없다. 그쵸? 대사를 잘 외우면 영화 배우를 할 수는 있겠고, 그쵸? 그리고 이제 뭐야? 좀 춤과 안무가 뛰어나면 이제 아이돌을 할 수 있겠고 그런 거죠. 그리고 권력과 명예와 재화 같은 사회적 희소 가치를 분배하는 거는 업적이나 능력이나 다 똑같다. 알겠죠? 뭐 다른 걸 분배하진 않는다. 먼저 써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밑에 필요가 있는데 필요. 자, 쓰셨으면 얘기하세요. 쓰셨나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필요를 볼게요. 필요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야. 필요한 사람한테 준다 이거야. 필요한 사람한테 주겠다. 근데 봐봐. 이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평등이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나눠준다는 거는 값싼 재화를 원하는 만큼 퍼다 주겠다 이거야. 비유를 들어주자면, 자, 근데 좀 이게 좀 어렵더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ABC 마켓 가면은, ABC 마켓이라고 해야 되나? 동네 창고형 매장 있니? 김포에도? 창고 매장 있니? 옷 팔 때 아울렛 같이 해갖고 신발만 파는 매장 있어? 센 데는 그런 게 있었어. 뭐냐면은 폐업을 해. 그러면 이런 신발들 있죠. 10만원, 20만원짜리 신발들을 2만원, 3만원에 막 내놔. 왜? 어차피 문 닫을 거니까 조금이라도 건지는 게 낫다 이거야. 이해되셨죠? 빨리 파는 게 이득이야. 근데 여러분, 내가 집에다가 그래 2, 3만원짜리 신발을 집에다가 10켤레씩 쌓아놨어. 나중에 신으려고. 그럼 나 부자야? 그죠? 여학생들한테, 그쵸? 머리끈이랑 생리대를 집에다가 박스째 쌓아놨어. 부자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거는 부자가 아니야. 왜? 재화 자체가 값싸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괜찮죠? 그게 필요한 만큼 나눠준다라는 의미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필요한 것만 나눠준다라고 보기보다는 필요한 건 다 주겠다. 그러니까 애초에 비싼 걸 분배할 필요가 없어. 이해되셨습니까?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평등하게 나눠준다. 평등할 필요가 없어. 맞죠? 컴쌀을 10개 들고 다녀. 1개 들고 다녀. 어차피 필요한 거 1개야.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값싼 재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쓰세요. 이 기초생활 수급자를 지원한다. 그럼 봐봐. 이걸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 있을까?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 없어요. 왜? 생각해봐. 우리한테 값싼 게 필요해? 공교육이 필요해? 공교육은 필요하지. 출석 체크나 시험 점수 매기는 데 필요하지. 학교를 6개씩 다니는 분이 있나요? 2개씩 다니는 분이 있어요? 학원은 그럴 수 있지만 학교는 그렇지 않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즉 뭐야, 보편적이지 못한 거예요. 복지라는 거는. 이 필요에 따른 복지는 보편적일 수가 없다. 왜? 필요한 사람에게만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필요에 따른 분배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기초인 사람들만 지원해 주는 거지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다 이거야. 이런 경우에 한해서. 오케이? 조심해야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필요에 따른 분배라고 했을 때는 보편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 갈래가 있다라는 거야.
보편적 복지도 있긴 하지. 얘가 아닐 뿐. 알겠습니까?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 비효율성이 증가한다. 밑줄 딱 그으시면 돼요. 왜? 필요에 따른 분배는 말 그대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재화를 몽탕몽탕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웃겨. 비효율적이라는 게 뭐냐? 돈은 필요해 안 필요해요? 멍청한 질문.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돈은 다 필요해요. 그럼 돈을 계속 다 나눠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물건값이 비싸져요, 싸져요? 비싸집니다. 왜 그렇죠? 그쵸. 돈을 나눠줬으니까 돈이 물건보다 많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지.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괜찮습니까? 그게 비효율적이죠. 그죠? 돈을 받았는데 쓸 데가 없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보시게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보시면은, 자본주의는 우리가 이미 알아. 자본주의는 뭐야? 불평등하게 분배했을 때 이건 업적과 능력으로 분배한 건데 뭐 우리가 불만이 있겠어요? 라고 보는 건데, 이 사회주의가 좀 더 어려워. 사회주의가. 우리가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어떤 걸 이제 알아두셔야 되냐면은, 쓰세요. 모두 다 n분의 1로 나눠주는 사회가 아니야.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어. 아니야. 쓰세요. 펜이 좀 얇나?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쓰시면 돼요. 분버 아니에요. 분배예요. 분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쌤이 준 프린트 펴세요. 요거. 소비재의 분배는 요거. 언제나 생산 조건 프린트 첫 장이죠. 자, 불러주는 데에다 밑줄 그으시면 돼요. 자, 쌤이 펴줄게요. 아까 여기 있었지? 자, 소비재의 분배는 언제나 아까 썼지 다. 못 쓰신 분. 못 쓰신 분. 없죠? 소비재의 분배는 자 조금 어려워. 언제나 생산 조건 자체 분배 결과일 뿐이다. 아까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빵을 주웠어. 그쵸? 길 가다가 돈을 주웠어. 그거는 뭐야? 시스템의 결과물일 뿐이다. 누군가 벌어들인 돈을 운 좋게 취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바꿀 수는 없다. 그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렇잖아. 돈을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 주웠을 뿐. 맞지? 그 얘기야. 생산 조건의 분배는 바로 그 생산 양식 그 자체의 특성이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지. 돈을 만들어내는 양식. 돈을 만들어내는 틀은 돈을 만들어내는 것의 분배는 그렇죠. 시스템이 결정한다 이 얘기야. 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의 특성이 돈을 만들어낸다 그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그 자본주의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내? 투자로 만들어내. 왜? 반도체에 투자해. 반도체가 좋은 게 나와, 나쁜 게 나와? 좋은 게 나오죠. 그렇죠? 자, 도종쿠가 왜 어떻게 나온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사장님의 욕망에 불을 지른 거야, 누군가. 왜? 다른 디저트를 보고 배운 거지. 두바이 초콜릿이 잘 팔리네? 두바이 초콜릿을 가지고 요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도종쿠라는 쇠똥구리 하나가 만들어진 거야. 맞죠? 이해되시죠? 이거에다 투자하면 되겠다. 맞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은 이걸 사람들이 알아주겠구나. 그렇게 투자하는 거죠. 맞죠? 돈을 그렇게 벌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나중에는 돈을 벌리게 되죠. 돈이 벌리게 되죠. 맞습니까? 그게 바로 그 생산 양식, 자본주의 자체의 특성이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방금 말한 거 생산의 물질적 조건은 밑줄 노동하지 않는 자들의 수준이 있다. 밑줄. 자본주의적 생산은 그 생산을 누가 한다는 거야. 밑줄. 노동하지 않는 자들이 한다는 거야. 노동하지 않는 자들. 노동하지 않는 자들. 누구? 자본가들. 쓰세요. 노동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예요? 부르주아, 자본가라고 쓰세요. 부르주아, 자본가, 밑줄. 나쁜 사람들처럼 묘사했지만 나쁜 게 아니에요. 자본가들도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자본가들이 맨날 골프 치고 맛있는 거 먹고 띵가띵가 아랫사람 괴롭히고 그럴 것 같아요? 다른 거 찾아가야지.
큰일 나요. 그러다가는 박살납니다. 즉시 대체당할 거예요. 다른 자본가들끼리도 경쟁을 해요. 오케이? 자본가들 잠 못 자요. 새로운 걸 찾아나고 새로운 시장 분석을 계속 해야 돼. 하루에 2시간도 못 잘 수도 있어. 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시스템을 만든다 이거. 이 자본가들이 시스템을 만든다. 오케이? 자본가들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만든다. 자본가들이 돈을 만든다. 자, 반면 대중은 노동력만을 소유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중은 노동력만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거야. 자본가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공장, 토지, 노동력 다 갖고 있어. 이해되셨죠? 생각해봐. 학원이 내 거야? 나는 노동자야. 학원 누구 거야? 원장님 거야. 맞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원장님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이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본을 지니고 있고 맞죠? 그리고 이 토지를 건물에 월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빌린 토지를 갖고 있는 거지. 느낌이 이해되시죠? 그런 반면 대중은 노동력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대중은 노동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이해되셨죠? 나는 노동력 하나인 원툴인 거지. 자, 근데 봐봐. 생산 요소들이 결국 이렇게 분배되면 결국 오늘날과 같은 소비재 분배가 저절로 발생한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면 불평등해진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안 좋게 봤던 거야. 이렇게 되면 불평등해진다 이거야. 그거까지는 괜찮아. 알겠지?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중요해.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영어랑 똑같죠. 만일 밑줄 생산의 물질적 조건들이 노동자들 자신의 집단적 소유라면 소비재 분배 또한 오늘날과는 달라질 것이다. 밑줄 그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생산적, 그쵸? 생산의 물질적 조건들이 달라진대. 그걸 내가 써준 거야. 그게 요거야. 화살표로 이어넣어. 그게 요거야. 물질적 조건들이 노동자들 자신의 집단적 소유라면 이게 그거야. 이게 이거, 이 말이야. 그거 봐.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줄게. 자, 봐봐. 여러분,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죠? 보통? 잘하는 걸 시키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하나의 일을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개 일을 맡기지 않아요. 왜? 그것만 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회적으로는 좋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마르크스의 눈에는 나빠 보인다 이거야. 왜? 생각해봐. 내가 자동차에 관심이 있어. 그럼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면 자동차를 만들게 해준다는 거야? 아니요. 뭘 하고 있지 실제로는? 그렇죠. 나사만 조이고 있어요. 창문 샤시만 만들고 있거나 썬팅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타이어의 휠에 들어가는 나사만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난 자동차에 대해서는 무식해. 뭐만 알아? 바퀴만 알아. 혹은 뭐 창문만 알아.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틀라스가 다가와서 날 발로 차. 알지 아틀라스? 현대차에서 이제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걔한테 로봇이 이제 자동차 생산을 해요. 그 아틀라스가 와가지고 날 발로 차. 야 나가. 그죠? 왜? 걔가 싸 내가 싸. 걔는 고장 나면 탕탕 부셔서 버리면 돼요. 나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에서 치료비 대주고, 그쵸? 돈 대주고, 가족들 생계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로봇이 낫네. 맞죠? 로봇이 나를 대체해. 두 번째 문제가 있어. 그럼 나 이제 울면서 이제 자동차를 만들지 못해. 두 번째 문제가 있어. 나와서 뭐 할 거야? 할 게 없어. 멍청해진 거야. 값이 로봇보다 싸졌는데 멍청해진 거야. 두 가지 문제야. 이해되셨죠? 이게 안 좋다고 봤던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 그게 바로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자본가들의 분배의 안 좋은 점이라는 거. 괜찮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내놨다는 게 뭐예요? 대안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거잖아. 감이 안 와. 이게 뭐임? 능력에 따라 일한다는 거는 그쵸?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준다는 거야. 잘하는 일을 하게 해준다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 행복도가 높은 직업을 네 맘대로 해라 이거야. 그럼 잘하게 된다 이거야. 어떤 게 보통 행복도가 높을까요? 어떤 게 높을 것 같아? 의사가 높을 것 같아? 보통 예체능이 높아. 사회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예체능을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머리도 덜 빠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왜 그럴까요?
돈은 개 못 벌어. 내 쟤는 다 좋아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너 농구 선수 어. 내가 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은 무조건 능률이 오른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은영 이해되니? 그쵸. 그게 바로 능력에 따라 이른다는 거야. 근데 자, 조심해야 돼.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돈 많이 벌어 못 벌어? 못 벌어요. 못 벌어요. 그러니까 자, 분배 어떻게 해야 돼? 업적에 따라 능력에 따라 분배해 못해? 못해요. 뭘로 분배한대? 필요에 따라 분배한대. 그러면 뭐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필요에 따른 분배는 평등한 분배야?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거는 뭐냐면 국가가 기초적인 재화만 필요한 만큼 나눠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동수단이 필요해. 내가 예술가인데 시골에 있어. 서울에 없어. 돈을 못 버니까 서울에 있을 수가 없어. 국가는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죠? 1번 포르쉐, 2번 모닝. 뭘 해줄 수 있지? 국가가 나한테 모닝을 해줄 수 있지. 중고로만. 신차도 부담스럽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건 해줄 수 있다 이거야. 실제로 그렇죠. 이제 뭐 관공서, 자 우리 경찰서 가면은 막 그죠, 뭐 외제차 아는 게 별로 없어. 막 제네시스가 있어? 10대씩 막 있어? 아니죠. 뭐가 있어? 아반떼, 친숙한 아반떼가 있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필요한 거를 필요한 만큼만 주겠는데 비싼 건 못 준다 이 얘기야. 괜찮죠? 이런 거. 그렇죠. 제네시스 경찰서 여담으로 있긴 있어. 그거는 저기 뭐 대통령 경호할 때 쓰는 그런 거야. 그런 게 있긴 있어. 빨리 가야 될 경우. 이탈리아에는 포르쉐 경찰차 있다. 왜냐면 왜냐면 그거 병원에서 혈액 나를 때 장기 이식을 할 때 장기가 상하기 전에 빨리 날려야 된다 이거야. 있긴 있어. 근데 이제 그런 용도로만 쓴다 이거지. 효율적으로만. 괜찮죠? 그런 용도야. 자, 이제 됐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오늘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넘어갈 거고요. 일단 풀기는 그렇고 어렵지가 않잖아, 그죠? 마르크스 하나 갖고 풀기가 좀 뭐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쌤이 준 책에서 15페이지를 피십시오. 15페이지. 15페이지를 피시고 이제 여기가 개 어렵습니다. 여기 어려워요. 진짜 이제 큰일 났어. 오늘 요걸 딱 시험으로 낼 거긴 해요. 맞다. 근데 오늘 미안한데 주간 테스트를 못 보겠는데? 다 오지를 못 했잖아, 맞죠? 이걸 수요일에 그냥 일괄로 보는, 오늘이 수요일 아닙니까? 야, 그냥 다음 주에 보자, 알겠죠? 쌤이 다음 주에 일괄적으로 테스트를 볼게. 요걸 교습을 하고, 알겠지? 왜냐면 여기는 아까 말했던 오답률 60%가 여기서 나와. 아까랑은 상관도 없어요. 아까 단원이 여기랑 60% 오답률을 자랑하는 거거든? 여기만 갖다 줘줘야 돼. 알겠습니까? 이거는 어딜 가든 나오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 자, 봐봐. 일단은 자유주의하고 공동체주의를 먼저 보고 갈게요. 어떤 거냐. 자, 사람들은 원래 이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삼국시대를 생각해봐. 시민권이 있어? 그딴 게 어딨나? 맞죠? 맨날 왕이 바뀌어. 10달에 한 번씩 전쟁이 났기 때문에 그때 왕이 바뀌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재수없으면 이제 죽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럴 때는 시민권이라는 게 없고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밥 제때 먹고 사는 거야. 공동체가 개인보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공동체가 백제 거가 됐네? 그럼 백제의 마을인가 보다 우리는. 이제부터 뭐 백제 왕 이름이나 외우면 뭐 맞아 죽진 않겠지 이런 거.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는 개인은 사회랑 무조건이든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유기적 관계, 동그라미. 개인은 사회랑 이어져 있는 거야. 항상. 이해되셨죠? 그쵸. 고구려가 기마민족이야. 오늘부터 말 타는 법 배워야 돼. 불만이 있으면 안 되죠. 맞죠? 그러니까 유기적 관계. 개인은 사회를 무조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가 개인에게 그쵸 별다른 행복을 허용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부터 갑자기 제빵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셨죠? 뜬금이 없는 거야. 그럴 수가 없다. 자유주의 정의관은 근데 이제 이거야.
언제부터 탄생했냐면 사람들이 똑똑해지면서부터 이걸 추구한 거야. 왜?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는 세금이 죗값을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언제부터? 근대 시대 때부터. 산업혁명 전에 시민혁명 때부터, 프랑스 혁명, 뭐 미국 독립혁명 이럴 때부터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해. 왜 이렇게 많지? 이해되셨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걸 걱정하기 시작해.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야? 국가가 나에게 필요한 것만 해줬으면 싶은 거야. 장래희망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취업 교육이나 제때 대줘. 이해되셨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 공동체는 독립적인 개인들의 합에 지나지 않는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주의 정의관은 개인이 큰 거예요? 사회가 큰 거예요? 개인이 사회보다 큰 거예요. 괜찮죠? 더 중시 여긴다라는 거지. 괜찮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정부는 작아진다 이거야. 그게 국가 중립성. 정부가 역할이 작아져. 정부는 여기서 쪼그라들어. 여기서는 커진다 이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사회는 이거를 선택해. 항상 5년마다 선택하는 게 우리나라야. 이해되셨죠? 5년마다 선택을 해. 뽑아 선택을 하는 거죠. 나라마다 달라.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쪽인 거고, 좀 이쪽인 거고, 북한은 아예 이쪽인 거고, 예를 들어서. 그쵸? 각자 선택을 하는 거야. 중국은 이쪽인 거고. 오케이? 괜찮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이제 자유주의적 사상과 이제 노직, 롤스 볼 텐데 여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롤스는 중딩 때도 나오긴 해요. 깔짝 나오긴 하는데 노직은 아예 처음 볼 거예요. 그죠? 이 녀석이 통합 교과서, 개편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제 내신 나갈 때는 책을 한 번 또 갈아줄 거야. 22학년도 개정 버전으로 가야 되거든. 오케이? 이거는 개정되기 전이에요. 이거는 그걸 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자, 그런 거고 이제 대표적인 자유주의적 사상가 보면은 노직과 롤스가 있는데 별거는 없고 차이점 먼저 보고 갑시다. 일단 요걸 먼저 봐야 1번 요걸 먼저 볼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갖고서는 진짜 택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다가 한 10줄이 더 들어, 10몇 개가 더 들어가야 돼. 그럼 쌤이 적어줄게. 있다가. 알겠죠? 자, 같이 먼저 볼게요. 노직이 얘기하는 건 이거야. 이 사람은 이거 원툴인 거야. 자유주의 원툴인 거야. 정부가 좀 나서지 마라. 제발. 오케이? 정부는 딱 하나를 할 수 있다. 뭐야? 잘못된 분배를 바로잡는 과정만 관심 가지면 된다. 오케이? 정당한 과정 밑줄. 자, 이 정당한 과정이 뭐임? 쓰세요. 뭔가를 얻었다 이거야. 돈을 벌어서 얻었든 용돈으로 받았든 상관없다. 범죄만 아니면 된다. 마약, 사기, 절도 너 이런 거 하면 아주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뭔가를 받았어. 양도 받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방을 갖고 있어. 방을 양도 받은 거죠. 여러분들이 세뱃돈을 받았어. 소유권이 이전된 거죠. 그런 거는 국가가 뭐라고 안 한다. 그래, 깎아서 먹어라. 괜찮죠? 이해되시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이상하게 돈 버는 사람들, 뭐 퍽치기 막 이런 거 보죠. 그런 걸로 돈 벌었다. 그럼 국가가 그쵸 이제 마동석을 보내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제 반죽이고 뺏어오는 거죠. 오히려 그거는 해도 된다. 알겠죠? 국가는 범죄자를 반죽여도 괜찮다. 괜찮죠? 이런 얘기예요. 너무 거칠게 얘기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양도받았다라는 건 뭐냐? 양도받았다. 이건 노동력이 투입되지가 않는 거야. 노동력. 그러니까 봐봐. 이게 함정으로 작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은 소유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분배할 수 있다. 절대 안 되죠.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은 소유물도 있지.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런 것도 있지. 그래서 노직의 이론을 뭐라 그러느냐? 주는 사람의 권리를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의 권리를 인정한다. 왜? 받는 사람은 그 권리가 인정될 수가 없어. 왜 그렇죠? 정부가 뺏어서 다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권리라는 거는 이렇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 나머지는 주는 사람, 개인이 알아서 해야 돼. 괜찮죠? 그게 바로 최소국가예요. 최소국가. 국가가 하는 일이 많아 적다 이거야. 적다 이거야. 그래서 특히 노직은 이렇게 얘기하거든. 최소국가 밑줄. 이 최소국가라는 것은 일단 뭐 따로 찌로 달아두세요. 도덕적으로 정당한 유일한 국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도덕적으로 정당한 유일한 국가이다. 도덕적으로 정당한 유일한 국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왜냐면은 노직이 제일 싫어하는 건 이거야. 야, 약자잖아. 약자 여러분들한테 10만 원씩 걷어. 그래가지고 나쁜 건 내가 할게. 내가 제일 가난해. 나한테 60만 원을 주는 거야. 노직은 그걸 비난하는 거야. 너 그거 지금 강도질한 거야.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부가 뺏어서 나눠줬더라도 그건 강도질한 거다.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자선으로 5만 원, 10만 원을 기부하는 거는 괜찮다. 그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그건 국가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이런 얘기. 괜찮습니까? 자, 이런 거예요. 그럼 봐봐. 조심해야 돼. 국가는 재분배를 못한다가 오답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 쓰세요. 마동석한테 시켜서 재분배하는 건 괜찮다 이거. 교정을 위한 쉽게 말해서 범죄자를 잡는. 교정이 뭔지 알겠어? 교정이라는 건 잘못된 거를 바로 잡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거. 교정을 위한 소득 재분배는 인정한다. 노트 같은 거 있으면 꺼내서 쓰세요. 없으면 얘기하시고 A4 용지 드리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자, 한 번 더 정리.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그렇죠? 국가가 유일하게 해도 되는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다 이제 어려운 거 추가합니다. 어려운 거. 그럼 이제 노직이 나쁘게 보는 게 뭐냐? 이거야. 이걸 싫어하는 거야. 써봐. 아무 데나 써보세요. 밑에 칸 많으니까 써보세요. 일단 써보시고 얘기해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자, 약자는 봐봐. 약자는 항상 멍청한 질문이요. 약자는 항상 분배받는 입장이에요. 분배하는 입장이에요. 받는 입장이죠. 분배받는 입장이죠. 그거는 항상 그렇다 이거야. 그게 정형적이라는 거야. 정형외과 알지? 네. 정형외과가 뭐 해줘? 뼈 붙여줘요. 그렇죠. 뼈를 뒤틀린 뼈를 맞춰주는 거야. 원래 형태로 고정시켜 놓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분배는 안 좋다 이거야. 왜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이거야. 왜? 분배는 매번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기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네? 디젤차 만드는 사람보다 돈 많이 줘야죠. 분배 기준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야, 디젤차 만드는 사람의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세금 더 내놔. 이거는 안 된다. 오케이? 그렇죠. 그게 바로 정형적 원리라고 보는 건데 그런 것들은 국가가 하지 말아야 된다. 교정이 돼야 된다. 라는 거죠. 어렵죠? 이제 어렵죠? 일단 적어보세요.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건 솔직히 말하면 다음 주에 퀴즈를 보는 이유가 이것도 있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할 수가 없고 복습을 어느 정도 해와야 대응이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쓰세요. 자,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은 개인 자산으로 인정한다. 자, 아까 우연성을 뭐라 그랬지 내가?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을 뭐라 그랬죠? 쉽게 얘기하면 차은우라고 했잖아. 차은우. 그렇죠? 차은우는 그 얼굴을 우연히 받은 거예요? 아니면 뭐 자기가 만든 거예요? 우연히 받은 거잖아. 그렇죠? 물론 노력을 했지. 노력 안 했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피를 이제 토하는 노력을 했겠죠. 그렇죠? 그 우연성은 물려받은 우연성은 개인 거다 이거야. 국가가 감히 손대면 안 된다 이거. 이해되셨죠?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의적 재능의 분포를 인정한다.
한 사람의 재능은 그 사람 거다 이거야. 그리고 그 능력도 개인 거다 이거야. 써보세요. 능력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다. 임의적 재능의 분포를 인정한다 이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렇죠. 임의적이라는 건 뭐야? 지멋대로다 이거야. 지멋대로라도 괜찮다. 네 능력은 네 거야 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불공평하더라도 그걸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노직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롤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냐? 야, 그러면은 불평등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는 거야. 롤스는 그게 아니라 약자를 위한 2스푼은 남겨놔야 된다. 오케이? 항상 뭐야? 자유주의. 그래, 노직 너 말도 맞지만 거기다가 이제 약자를 위한 소득 재분배 2스푼을 더 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평등을 인정 안 한다. 그것도 아니야. 좀 어려워. 롤스가 어려워. 롤스 별표? 롤스가 좀 더 어려워요? 롤스 볼게요. 롤스가 노직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어려워. 자, 이런 거야. 자,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합의된 것은 정의롭다. 그럼 공정한 절차만 알면 되겠지. 공정한 절차가 뭘까? 이런 거야. 자, 봐봐. 쌤이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5,000원씩 걷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5,000원짜리는 피자 한 판 살 수 있겠지. 맞지? 세트도 되겠다. 맞죠? 피자 치킨 세트는 좀 에바겠다. 뭐 스파게티 하나 더 할 수 있겠지? 피자 세트를 샀어. 자, 그러면 이제 칼을 내가 잡았다고. 피자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케이크든 피자든 사왔어. 이제 나눌 거야. 나눌 건데 내가 먼저 먹어야 돼? 내가 나중에 먹어야 돼? 쌤이 나중에 먹어요. 그치, 내가 나중에 먹어야지. 왜? 먼저 먹으면. 그렇죠. 먼저 먹으면 그치, 내가 막 이만큼 처먹고 여러분들 이제 치즈 크러스트 조금 떼주고 이딴 짓 할 수도 있잖아. 맞죠? 그게 바로 절차적 정의인 거야. 마지막에 자른 사람이 자기 몫을 선택하는 게 절차적 정의인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봐봐. 내 몫은 보장 받아야 돼? 못 받아야 돼? 받아야죠. 이거죠. 괜찮습니까? 오늘 롤스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오케이? 공통점 차이점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안 온 애들도 챙겨줘야 되고, 오케이? 한 번에 해봐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 이거 한꺼번에 했다가 퇴원 나온 적 있어요. 애가 하기 싫다고 너무 빡빡하다고. 고3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 고1들 중에는 없어. 자, 볼게. 그래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 이건 했고, 자 이제 그 다음 밑줄이 뭐예요? 색깔 바꿔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방향. 요것만 밑줄 그으세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도대체? 정책을 만들 때 사회적 약자. 맞아. 잘했어. 약자를 챙겨줄게요. 약자를 챙겨줄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최소 수혜자도 똑같이 분배한다. 이거는 박살납니다. 알겠죠? 그건 안 돼. 기회만 평등하게 주는 거야. 결과는 내가 몰라. 그러니까 이 롤스도 자유주의자예요.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약자한테 나눠주니까 약자는 평등하다. 땡. 절대 안 된다. 알겠죠? 약자는 평등하게 분배 받을 수가 없다. 기회는 얼마든지 주겠다. 자, 이런 거에 쓰세요. 소유권은 차등 분배가 안 된다. 쓰세요. 차등 분배, 불평등을 긍정하지만 기회를 똑같이 준다는 거다. 그러니까 기회까지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과자 파티 한번 해야겠다. 원래 수강생들한테 한 번씩 해요. 음료수 마실 타임을 주는 거지. 써봐. 쌤이 설명을 해줄게. 조심해야 돼.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를 주려면은 자연적으로 될 수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흑수저 있고 너네들 금수저니까 10만 원씩 내놔. 누가 동의하냐고. 미쳤냐고.
동의 아무도 안 할걸? 맞죠? 그건 누구만 알아야 돼? 국가만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가 우리만 딱 국민들 중에 우리만 똑 떼서 분리해 놓고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은 따로 비밀로 불러내서 60만 원씩 준다. 아무도 불만 가지지 않을 거예요. 그쵸? 오히려 측은하게 볼 거야. 맞죠? 그게 만약에 들키는 날에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안 들키게 주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게 바로 최소수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수자에게는 이득이 된다 이거야. 호혜성이 된다 이거야. 괜찮습니까? 그리고 봐봐. 조심해야 돼. 이건 왜 써놓은 거? 어떠한 권리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왜 써놓은 거예요? 소유권은 남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절대적이지 않다고. 이해되셨습니까? 소유권은 각자 n분의 1로 분배되는 게 맞으니까 그쵸? 야 너는 부자니까 민생지원금 받지 마. 그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그럼 자 봐봐. 부자도 민생지원금을 받고 흑수저도 민생지원금을 받는 거야. 이제 받는 거야? 받는 거야? 자 그러면은 서로 조심해야 돼. 알아 몰라? 서로 알아 몰라? 금수저가 그쵸? 반드시 민생지원금을 받을 때 외제차에 명품백을 들고 탈 거라고 예상합니까? 아니야. 그냥 슬리퍼에다가 그냥 이제 쪼리 신고 나오면은 추링에다 쪼리 신고 나오면 몰라. 이해되셨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롤스가 나중에 얘기할 건데 가상적 상황이라 그래요. 그거를 무지의 배일이라 그래. 써놔. 무지의 배일. 무지의 배일이라 그래. 무지의 배일. 받을 때는 다 모르고 받는다 이거야. 무지의 배일. 일단 써놔. 이건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을게. 무지의 배일이라고 써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지의 배일? 뭔지 알아요. 무지의 배일. 뭐야? 그거잖아요. 내가 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쵸. 가정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눈 가리고 생일 파티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근데 조심해야 돼. 생일 파티 한다고 눈을 가렸어.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대략 짐작을 해 못해? 할 수 있죠. 오늘은 내 생일인 거 몰라? 에이 뭐 그냥 알면서 무슨 말인지 알죠? 알면서도 속는 애들이 산타를 예상하는 느낌은 알지. 그거는 다 똑같다 이거야. 근데 자기 생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정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괜찮아요? 이해됐죠? 그런 느낌이야. 그게 바로 무지의 베일인 거야. 무지의 베일. 씌운다 이거야. 베일이 씌우는 거거든. 안 보이게. 괜찮죠? 이런 거야. 자, 그럼 이제 조심해야 돼. 여기서 이제 이건 무슨 선생님 천부적 우연성은 그럼 왜 써놓은 거예요? 자, 이거야. 천부적 우연성은 다 개인 거라며. 그치? 개인 거라며. 그런데 앞뒤가 안 맞아. 소유권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이해했어? 그거 뭐야? 내 천부적 우연성이 불평등하게 분배돼 있더라도, 오케이? 소유권, 내 거라는 것에서는 경계선이 쳐져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 얘기야. 그렇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게 취급해야 된다. 모르게 취급해야 되는 거지. 얘랑 반대되는 개념인 거지. 그죠? 내가 만약에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하지만 받을 수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랑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됐어. 이제 됐어. 자,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 나눌 수가 이제 응용을 할 수 있어. 천부적 우연성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 천부적 재능은 재능. 우연성이든 재능이든 상관없어요. 자, 내 거예요? 내 거 맞죠? 임의적이다. 자의적인 것이라고도 얘기해요. 자의적인 것. 자의적인 것. 조심해야 돼. 자, 이거 돼, 안 돼요? 돼, 안 돼? 각자 재능이 다르다. 되죠? 되죠. 근데
불평등하기 때문에 부정의하다. 돼야 안 돼요? 이거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되는 밟으면 작살나는 오답인 거죠. 알겠죠?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이렇게 기출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었다라는 것까지만 쌤이 가져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미주알, 고주알 다 할 수는 없고 그런 거지. 이것만 알면 되죠. 현행 교과서에서 다루는 부분이 이 정도다 라는 거야. 괜찮죠? 그쵸. 부정의하다. 이러면 안 된다. 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롤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걸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자 이런 거야. 천부적 재능을 국가가 가져갈 수 있다 없다?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이런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려줄게. 차은우의 외모는 차은우 거야. 맞죠? 맞아요. 차은우 거야. 그럼 차은우는 그 외모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광고를 로맨스 스캠 사기를 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죠.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거야. 자, 이 가슴 아픈 얘기요. 재벌이 감옥에 들어갔어. 10년형을 받았어. 10년 고지고대로 살고 나오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렇죠? 국가는 그 사람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니까. 졸라 필요합니다. 왜? 코로나 백신 얻어와야 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졸라 필요한 거야. 어떡하지? 수감 중인데 풀어줘. 뭘로든 풀어줘 그냥. 오케이? 그럼 사람들이 막 데모에 막 난리 쳐요. 야, 왜 풀어주냐? 이해됐어요? 왜 풀어주냐? 형을 받았으면 그대로 집행해야지. 국가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뭐야? 사회적 재능은 롤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적으세요. 개인 소유이지만 사회의 공동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동자산. 개인 소유도 맞지. 개인 소유도 맞아. 사회의 공동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이게 노직이랑 다른 점이지. 노직은 이건 되고 이건 안 되잖아. 이게 개어렵죠. 노직은 이건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 둘 다 안 돼, 둘 다 돼 이러면 작살납니다. 알겠죠?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요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공통점 차이점 나중에 또 짚어주도록 할게요. 알겠지? 오늘은 숙제는 다 내드렸고 롤스 노직 공통점까지만 할게요. 그 무지의 베일이 있잖아요. 무죄 베일. 자기도 생일인지 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생일인지 몰라야 되는 거죠. 아니지.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부자인지 태어난다고 했을 때 부자인지 거진지 자. 내가 오늘 생일인 건 아는데 생일 케이크 두쫑쿠일지 그냥 파리바게트일지 내가 모른다. 그게 맞지. 내가 생일인 것도 모르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갑자기 선물을 줘.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왜 그쵸. 부인이 막 남편한테 꽃 선물을 받았어. 뭐 잘못했어. 갑자기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과제 파티 한번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빡치죠? 빡치죠? 숙제 잘 해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애들한테 못 들은 애들 보강 될 거거든? 미리 알고 있어요? 영상 보강